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여러분, 벨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5단원 원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원의 넓이. 아직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는 예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배웠는데 잘 몰라서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화이팅! 하고 힘내서 원의 넓이를 마스터해봐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오는 것은요. 원주와 지름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원주는 뭐냐? 지름은 배웠는데 원주는 뭘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한번 볼 건데요. 조금 낯선 단어가 두 개 나왔죠? 여기 보니까 원주라는 단어와 원주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원주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의 둘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표현한 것 같죠? 원의 둘레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원주라고 부르니까 익숙해지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확인 한번 해봐요. 지금 원이 있어요. 원은요, 크게 원에서 다른 원으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해버렸네요. 이 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 원의 중심이 될 거고 원의 중심에서 원의 한 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원의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반지름, 지름의 반이라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이쪽 편도 원의 반지름이 되니까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원의 지름이라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원의 원주, 원의 둘레라는 원주는요. 노란색 선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지금 이렇게 바깥 부분에 있는 파란색 선, 그 길이를 우리는 원주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주를 어떻게 구할까? 우리는 사실은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부분은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아직은. 그러면 우리는 어림이라는 걸 통해서 원의 둘레를 구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원 안에 들어가는 어떤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도형은요. 정육각형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이 잘 됐는지 선생님 자로 그린 게 아니어서 아마 원의 중심이 조금 삐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정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도 반지름이고 이 길이도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정육각형은 반지름이 몇 개 들어있는가 이제 빨간색 선으로 선생님이 따라가면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육각형이니까 당연히 변의 길이가 6개지만 한번 따라 그려봤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빨간 선은 반지름의 몇 배죠? 6배입니다. 그 6배보다는 파란색 선은 더 커요. 그러면 이번에는 노란 선을 이용해서 지금 이 원이 꼭 들어가는 정사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정사각형은요. 이 길이가 지름이 됩니다. 노란색 선은 지름의 4배. 다시 말해서 반지름의 8배가 되겠네요. 여기도 반지름은 6배니까 색깔 바꾸려고 했는데 왜 노란색이 나왔지? 여기도 지름의 3배. 그렇다면 파란색 선은요. 정리해 볼게요.
지름의 3배보다는 어때요? 길죠. 4배보다는 어때요?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가요? 원주의 길이가요. 아, 우리는 이 정도 되겠구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3 정도, 3이나 어떤 숫자들을 곱하면 될 것 같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어림한 길이고요. 그럼 정확하게 얼마를 도대체 곱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원주와 지름 구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잠시만요. 원주와 지름을 구하기 전에 원주율이라는 단어를 먼저 했었어야 해요.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원주율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할게요. 원주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지름과 원주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구해낸 것을 원주율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지름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원주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해봤냐 하면 원이 이렇게 있다면 원은 우리가 지름을 알고 원을 그리겠죠. 그러면 지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고요. 이 원을 둘레를 실이나 얇은 것들로 둥글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싸서 그 길이를 재어보는 거죠. 그리고 원주를요 지름으로 한번 나눠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일정한 값들이 나오더래요. 그 일정한 값이 얼마냐 하면요.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3.14 1592 6535 8979 그 뒤에 뭐뭐뭐뭐뭐 하면서 끝없이 가는 어떤 수가 있더래요. 그것을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주율은요 끝없이 가는데 숫자가 반복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없고요. 원주율을 어림해서 문제에 따라서 3이라고 원주율을 할게요 하는 문제가 있고요. 3.1로 할게요 하는 문제가 있고요. 3.14로 할게요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기 옆에 나와 있는 그 원주율이 얼만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거에 맞게 어림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14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만 문제에서 3이라고 나온다면 계산하기가 더 쉬워졌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계산하면 된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원주와 지름 구하기.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원주율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원주율이 된다고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원주율을 가르쳐주고 지름을 구한다면 지름을 가르쳐준다면 원주를 구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원주를 가르쳐주고 원주율을 가르쳐준다면 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있는 예는 지름을 가르쳐주고 원주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름이 10cm입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옆에 항상 나와 있다고 했죠. 원주율. 원주율이 너무 감사하게도 원주율은 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지름과 원주율을 가지고 원주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원주는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겠죠. 그래서 원주는 10 곱하기 3 얼마가 된다? 30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원주가 나오겠죠.
두 번째 문제는 원주를 가르쳐 줬어요. 원주가 15.5cm라네요. 그리고 원주율이 여기서는 3.1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주는 아까 위에 나와 있는 저 위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원주율을 구한다고 했죠. 그럼 방금 전 우리가 뭘 구한다고요? 지름을 구한다고요. 지름은 우리가 또 다른 나눗셈식으로 원주를 뭘로 한다? 원주율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적용을 시켜 볼게요. 원주가 15.5고 원주율이 3.1입니다. 그럼 소수의 나눗셈이 되겠죠. 소수의 나눗셈 못해서 고민하는 친구 있나요? 15.5를 3.1 소수 한 칸 이동. 그리고 어떻게 한다? 네, 15니까 5 넣으면 바로 맞아 떨어졌네요. 그래서 5cm 하고 구해집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름의 길이가 5cm가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반지름과 지름이 헷갈리는 친구는 없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는 원의 넓이 어림학인데 원의 넓이 또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이 원 안에 똑 들어가는 어떤 도형과 원 바깥에 원보다 조금 더 큰 도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거예요 라고 어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어림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조금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사각형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안에 꼭 들어맞게 마름모의 꼴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대각선이라 생각하면 마름모를 그려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변의 길이는 모르지만 이게 마름모 꼴을 가지고 있는데 정사각형이라면 우리는 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길이까지도 정해줘서 하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단위도 적을까요? 5cm 하고 적어줄게요. 그러면 빨간 색깔의 넓이는요. 한 대각선 10, 다른 대각선 10 나누기 2 해서 5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안에 똑 들어가는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했고요. 그리고 바깥에 에워싸는 사각형의 넓이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자로 그렸으면 더 정확했으려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변의 길이도 10, 이 변의 길이 10cm, 10cm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노란색 안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넓이는 얼마가 되는가? 100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원의 넓이는요. 우리가 그 한가운데 50과 100의 한가운데쯤 있을 거야 하고 어림을 할 수 있어서 약 75제곱센티미터쯤 될 것 같아요 하고 원의 넓이를 어림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어떤 도형을 그려줘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게 잘라서 안에 들어가는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거나 또는 이 바깥을 이렇게 더 잘라서 넓이를 구해서 그 중간쯤 어디로 어림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조금 더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넓이를 바로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이제 어림하는 거 말고 원의 넓이를 본격적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원의 넓이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이 원을요, 반을 이렇게 똑 잘라보려고 해요. 중심을 가지고 반을 잘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윗부분을요, 아주 잘게. 선이 너무 두꺼워서 두꺼워 보이죠? 하지만 아주 얇게 자르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한 조각을 여기다가 이렇게, 윗부분은 이렇게, 또 또 한 부분은 이렇게 채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요. 어디 갔지? 네.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요. 여기가 원래는 좀 곡선처럼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작게 잘라서 평평해 보일 정도로 작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열심히 잘라서 여기 윗부분을 이렇게 평평하게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윗부분에요. 그리고요. 다시 밑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훨씬 똑같이 아주 얇고 작게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이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채워져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사각형이 되었으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내가 구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직사각형에서 높이에 해당되는 이 길이는 이 원에서 어떤 길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게 문제겠죠. 그 길이는 우리가 선이 너무 굵어서 조금 얇게 만들고 같이 볼게요. 여기에서 그렸던 이 길이들이 그대로 여기로 가잖아요. 그 길이가 그대로 이쪽 편으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길이는 무엇이다? 반지름이구나. 높이는 반지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길이 보여요? 선생님이 다시 갈게요. 연두색으로. 지금 이 길이들이 여기로 쫙 펴지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요 길이들이 이쪽 편에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로에 해당되는 길이는 뭘까? 하고 봤더니요. 가로는요. 원주의 반이 되는 거예요. 원주의 반. 그러면 우리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원주의 반에다가 원주의 반 숫자로 2분의 1 할까요? 그럼 다시 적어볼게요. 원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원주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알잖아요. 원주는 어떻게 구했죠?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구했죠. 끝부분으로 가니까 글씨가 안 예뻐지니까 다시 위로 가볼게요. 다시 그러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름이라는 건 반지름에다가 2를 곱한 거고 거기에 2분의 1을 했으니까 이거 두 개 계산하면 반지름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 앞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원주율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떻게 구한다?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의 넓이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선생님 글씨는 다 안 썼지만 머릿속으로는 전체를 기억하고 써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바닥
그러면 우리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 그런데 지금 그 방법으로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니까 큰 원이 있고요.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어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봐요. 큰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반지름이 6이죠. 6 곱하기 6 곱하기 원주율을 말을 안 해줬네요. 너무 우리는 이거 조금만 두껍게 할게요. 원주율을 얼마로 한다? 지금은 3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6 곱하기 3 빼기 작은 원의 반지름은 3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걸 계산하면 끝나겠구나. 앞에 있는 거 계산하면 얼마죠? 36에다가 3을 곱하니까 108이 되겠네요. 그리고 27을 뺍니다. 그래서 81하고 구해지고 단위는요.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거 센티미터 빠졌나 봐요. 발견한 친구 있어서 선생님 여기 센티미터가 이상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가끔 가다가 넓이를 정확하게 구하지 않고 잘라 붙여가지고 원이 아닌 다른 도형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에서 배운 단어 원의 원주, 그 다음 원주율, 그 다음 원의 넓이 그렇게 배웠어요. 원주랑 원주율과 지름 사이의 관계 그리고 반지름, 원주율 해서 구했던 원의 넓이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구해졌는가? 그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가 무엇에 해당되는가? 그걸 머릿속으로 떠올린다면 멋지게 원의 넓이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마지막 단원 6단원 남았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